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에다 5월 10일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 중순이네요. 자, 비트코인 잠깐만 CP3 회원님들, CP3 회원님들 이더리움 지금 현재 가격 뭐 지금 분위기 좋나요? 예, 가격과 상관없이 이더리움의 어떻게 보면은 운명적인 그 POS 컨센서스 변화 이후로 그 이더리움의 운명에 대한 그다음에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현재 이 물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런 전체적인 이더리움의 전체 현황과 전체적인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좀 중요한 컨텐츠들 올려놨으니까 시프트 현이도 꼭 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GM25 회원님들께는 이제 좀 오늘 좀 차트 좀 볼게요.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요. 비트코인 크립토 시장 관련해서 조금 지금 이런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GM25 회원님들한테 좀 오늘 현재 좀 시장 마켓 좀 상황 자체를 좀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요, 크립토 레이더는요, 최소한 2주에서 3주치는 좀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 맥락을 이해되시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노치라고 읽는 게 맞는데, 아무튼, 대한노드죠. 비트코인 요새 지금 제가 오피 리턴 관련된 이슈가 되게 커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도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차피 이 이슈는 큰 이슈로 이제, 커뮤니티에서 회자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의미든지 나쁜 의미든지 되게 큰 이슈로 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츠도 좀 며칠 전에 전체 노드 점유율 8%나 지금 차지했고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노드는 비트코인을 돌리는 서버죠. 그건 한 가지 종류만 있는 줄 아셨죠?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 코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그 비트코인이야. 네트워크를 실제 구동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노츠는 코어 쪽을 개선한다든지 코어 쪽에 이제 우리 템도 논란이 많은 업그레이드였긴 했거든요. 어, 비트코인이 완전히 이더리움처럼 변하려고 하는 막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반대해가지고요. 반대한다기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노치의 스펙도 언젠가는 CP1 회원님들께 제가 한번 쫙 상세적으로 OP 리턴과 노트에 대한 관련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튼 그것도 공지 드리고요. 아무튼 그 점유율이 6.5%에서 8.2%로 8.12%인가요? 이 정도 전체 노드 100%에서 이렇게 이 하나의 비트코인 노츠도 이 하나의 프로바이더에서 좀 이렇게 제공한 사실은 이거의 이 노츠의 이제 수장인 루크도 사실은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출신입니다. 아무튼 그분이 만든 노드가 이제 8%나 차지하고 있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코어도 버전마다 틀리게 있습니다. 버전마다 다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점유율은 뭐 90%가 넘지만은 8%나 대한노드가 지금 현재 이 유저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개수로 치면 1399개네요. 그죠? 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열풍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소개 드렸던 요 샘선형, 캐나다계 중국계 이제 미 캐나다인인 샘선형이 되게 엘살바도르 그 국정 그 비트코인 화폐로 채택했잖아요. 그거에 이제 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인 우리 샘선형까지도 이제 비트코인 포크를 얘기하고 있어. 샘선형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포크까지 대두가 될 줄. 이분이 이제 오디언스가 크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오디언스가 크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쫙 퍼지거든요. 비트코인 드디어 포크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아무것도 아닌 PR인데 사실은 이 비트코인은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제가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코드 리뷰어로 참여해 있지만요. 별로 대단한 심각한 PR은 아니고 그냥 어 뭐지 하면 안 되는 PR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아무런 코딩 이제 수정 사항이 없고 지운 거 뭐 삭제 기존의 표준을 그냥 삭제해버린 거거든. 이거는 뭐 대단한 PR이 와서 그거를 리뷰어를 리뷰했더니 이거는 커뮤니티에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의견이 막 뭐지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오피리톤 관련한 걸 그냥 지워버렸어, 날려버렸어. 아무 마이그레이션 코드 없이. 그냥 제가 엔지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주니어 개발자가 막 대충 한 PR이거든요. 그걸 너무 이게 테이블 위에다가 너무 심각하게 놓고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커까지 얘기할 정도는 진짜 아닌데, 뭔지 모르게, 아니면 그 의도가 PR을 애초에 그런, 한마디로 거의 공 PR이거든요. PR의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 내용이 없는 PR을 올린 게 뭔가 의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복잡한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근데 코드를 리뷰하지 않고서는 정말 그 진실을 알 수 없거든요. 코드를 리뷰해야 됩니다. 코드를 리뷰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시간과 코드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들 이제 대충 얘기로, 정치적인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미스벨랜도 이 얄궂게도 이게 바로 그 플리캐스거든요, 여러분. 플리캐스인데 미스벨랜 있죠, 여기. 저는 이제 그 오피리턴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건 이제 삭제가 문제인데, 여기에서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오피리턴의 개수, 트랜잭션당 원래 오피리턴이 한계가 있어야 돼요. 오피리턴은 여러분 저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나의 명령어입니다. 거의 10 몇 년 전에 이제 나왔어요. 그런 것들 TX당 한계인데 TX당 이제 무한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전 지적을 했고요. 다른 개발자도 동의를 생각 갖고 있고, 아니 대부분은 이제 근데 오피리턴의 리밋, 데이터 리밋에 대한 다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직도 지금 커멘트가 달리고 있어요. 1시간 전에도. 그래서 대부분 반대 여론이 되게 우세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오피리턴이 처음 그 비트코인에 도입이 될 때 2013년에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똑같은 분 계시죠, 여기. 무려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비트코인 코어 코드 리뷰 오피리턴. 이때부터 이제 사실 갈등이 점화됐어요. 오피리턴 이때부터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나 머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나마 비트코인 디파이도 되고 막.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엔터프라이즈급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약간 겪어야 되는 진통 같은 거긴 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벨린이 가장 퍼스펙티브 가장 첫 번째 프로그램을, 그래서 UTXO의 구조를 알아보고 그다음 오피리턴은 시장 기준 파급력을 투자하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 사실은 기회이긴 해요. 오피리턴이 열어준 기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오피리턴이 12년 전에 추가가 됐지만 이 오피리턴은 기술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서비스를 런칭하는 사례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작년 10월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바빌론이 걸출한 비트코인 디파이를 출시하면서부터 약간 이게 지금 유행으로 해가지고 쫙 번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템루트 업그레이드 전후해가지고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12년 전에 추가됐지만 이거를 엔터프라이즈 기업형으로 적용하기에는요, 그 당시 이제 크립토는 그냥 한마디로 거의 이게 비트코인이 스캠이냐 아니냐 정도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시대의 바람을 타고 12년 전에 추가된 명령어가 이 시대의 분위기, 이제 비트코인 하나의 금과 비견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는 분위기를 얻고 오피리턴이 이제서야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논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피리턴 관련해서는 그 관리던 코드 되게 오래됐긴 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삭제하거나 이제 차츰 업데이트 된 수도 그건 인정해요. 그래서 리미트를 올리는 것 자체는 그거는 협의의 영역이니 그렇다 치는데 이걸 그냥 날려버리면 안 되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지. 마이그레이션 스타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아예 그냥 인스턴트 델레트로 가버렸어요. PR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지워버리니까. 아마 되게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 시니어 개발자라면 이런 짓을 안 할 텐데,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P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자, 아무튼 관심 있으시면 리서치 해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중요한 이슈라 그래요.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이거 관련한 것도 그렇고, 현재 비트코인 마켓 상황과 대비해가지고 GM25 회원님들께 몰래 중요한 얘기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스코어 인덱스. 잠깐만. 그거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메일 좀 피드백이 옵니다. 되게 신선하고 좀 이제 사실은 미스터 벨린 같은 경우는 칭찬을 받아도 그렇게
여러분 칭찬해준다고 해서, 특히 회원님이 아니신 분 칭찬해준다 그렇게 뭐 감사합니다 그런 또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왜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칭찬해주거나 여러분들이 악평을 해주든가 상관이 없거든 나하고. 아시겠습니까? 저희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의 인기도, 파퓰러리티, 구독자 수, 좋아요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칭찬해줘도 뭐 예, 그냥 칭찬해주면 뭐 제가 이거 하트 하나 눌러 드릴게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이 악평을 하든 칭찬하든 아무 저한테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비즈니스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나는 지금 딴 데 바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신선하다는 편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신선한 게 아니라 내가 스탠다드고 너네 그 한국 크립토가 비정상인 거야. 그것만 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좀 영어를 열심히 배우셔서요. 혹시 영어로 이제 크립토 소식을 영어로 안 보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웬만하면 이제 다 X를 통해서 정보를 보고 계신다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 이제 이 진짜 한글 유튜브 보신 분들은요, 니들이 비정상이야. 니들 비정상이고 여기가 월드 스탠다드입니다. 이쪽이 월드 스탠다드. 이런 걸 다 보고 크립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비트코인 뭐든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큰 돈 들여서 투자하잖아. 근데 그 투자 상품에 대해서 깊게 전문가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고?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아니지, 그게 아니지. 비트코인 가격뿐만 아니라, 오늘은 좀 차트 많이 볼 건데, 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본질이 뭔지도 모르면, 그냥 어디, 교수나 작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죠. 와, 나 답답해서. 뭐, 아니면 책, 뭐 비트코인 책을 사서, 아니라고. 그 글쟁이들이 쓰는 그 이상한 글쟁이들은 핵심이 방금 PR 사건도 봐봐. 간단한 거거든. 이거 간단한 진짜 이상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코드 삭제해버리는 PR이 올라왔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갑론을 막 엄청 하고 있잖아. 이게 다 인간의 언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참 얄궂은 겁니다. 인간의 언어는 언어를 통해서 속여요 우리를. 그게 아니라 팩트는 쬐끄만 거란 말이야. 근데 왜 이거를 부풀리냐고 이렇게. 바로 비트코인 관련한 교수들, 기자들, 경제 전문가들, 그 다음에 책 쓰는 사람, 작가들,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고. 비트코인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야. 코드 리뷰까지 하면 좋을 텐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드니까. CPP 앱인데, 이거 코드 리뷰를 하면 비트코인이 뭔지 보인다니까. 안 그러면, 미스터벨리 5월 9일 방송을 보셔가지고요. 비트코인 결국은 그냥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 시스템입니다. P2P 현금 시스템. 이거를 이게 믿지 못하겠지. 왜냐면 한 개에 뭐 100회 한다니까. 그건 하여튼 여기까지 여기 드릴게요. 그래서 UTX CP1 회원님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장 실체적인 주제로 하기 CP1이고요. 거기서 응용적인 이제 비트코인 엔터프라이즈 뭐 어찌 됐든 간에 비트코인 엔터프라이즈로 가고 있기 때문에 CP2 해서 거기서 조망을 다 해드리고 시장 기회부터 시작해서 지식부터 해서 다 하는 거고요. 세팅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범위가 넓은 CP예요. CP3는 이제 드디어 이더리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더리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하여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별게 아니야. 사실 비트코인 되게 규모가 큰 앱도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네트워크의 규모가 크죠. 네트워크의 규모가 큰데 비트코인이란 거는 우리 CPP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그 기본적인 되게 담백하고 별 기술이 없는 것들이 모여 있어, 사실은. 대신에 업데이트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 달려들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교해지긴 했는데 원리 자체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자, 블루스코 인덱스 제가 요때 많이 엄청 말을 했어요. 너무 낮다. 블루스코 인덱스 이거는 단기 차트입니다. 2024년. 그게 아니라 한 17년부터 25년까지 그 옛날 보여준 적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 역사상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정말 역사상 전체 역사를 봐도 두세 번밖에 없는 저 블루스코어 인덱스였다는 거야. 이 구간 때.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너무 낮은데, 굳이, 가격도 지금 엄청, 어떻게 보면은, 100K 수준에 있는데, 너무 블루스코어 인덱스 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등했어요. 반등했어. 아시겠죠? 자, 반등했는데, 이게 그냥 반등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 GM25회님께 나중에 이제 크립토에서 끝나고 알려드릴 테니까,
레이더 끝나고 바로 틀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온체인 매트릭스 히트맵을 보면 이거 가끔 보여드리는 건데 보통 탑 프라이스 이렇게 있고 한편 이거란 얘기야 결론은. 이거란 얘기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한 번 더 가려고 하고 있어. 간지는 확인은 안 됐어 아직. 그죠?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장기 차트예요. 17년부터 25년까지 차트. 참,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갖고 왔습니다. 히트맵을 봐도 그렇습니다. 각종 그 매트릭스 진짜 MVR부터 시작해서 다 봐도 이게 예, 한눈에 보는 이제 매트릭스죠. 전체 섞어가지고 그걸로 봐도 이상한 사건이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리퀴데이션 청산맵을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요새는 요거 보는 유튜버들 많아졌더라고. 언제부터 온체인 봤다고. 자, 제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까냐면요. 지금 좀 너무 입을 털어가지고 이렇게 해먹으려고 해. 지식 장사를. 그죠? 안 됩니다. 기본을 다 끄고 오세요. 기본을 다 끄고. 자, 아무튼, 리퀴데이션 맵 보면은 너무 롱 좀 너무 진하다. 예, 지금 현재 숏을, 아마 이게 좀 큰 사건이었습니다. 숏을 제대로 정산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롱이 지금, 이게 분위기 좋으니까 그 분위기를 타고 아주 그냥 강한 롱 포지션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SOPL 시그널, 이게 예전에 크립토 그 퀀트의 그 주기영 대표님이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셀 시그널이 떠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시즌이 끝났다고 해서 유명해진 차트거든요. 그 주경 대표님이 요거 가지고 이제 시즌이 끝났다고 한 줄도 모를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그널 뜨다 보니까 자기들이 P&A 상당히 신뢰 있는 상당히 시스템이긴 해요. 이 차트가. 근데 거기서 이제 셀 시그널이 떴다 보니까 주경 대표님 시즌이 끝났다고 그 근거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아직까지 몰라. 이 주경 대표님 말이 맞는지 아직까지는 그냥 물음표로 남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SOP 시그널을 보면 이상한 거는 이겁니다. 제가 지금 포커스를 갖고 있는 거. 요거야. 왜냐면, 이 회색 지대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복잡한 설명 드릴 필요 없이 이 부분 있죠. 여러분 그냥 보면 아시겠죠.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과열 구간이고 쉽게 말해서 약간 수익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전체 패턴을 보면 이렇게 시즌마다 한번 오고 가고 막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고 가고. 그래서 이 색상들 보시면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거 왜 굳이 설명 안 드려요. 여러분들이 또 머리 더 복잡해지니까 괜히.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회색지대로 진입할 때요 반드시 좀 이렇게 하방 진입입니다. 대체로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을 때야 상방 진입이 되는데 어쨌든 색상이 변할 때 여기서 이제 스위칭이 되는 걸 좀 잘 보는 차트거든요. 각각 할빙 시즌마다 색상이 변할 때 보통 하방 시즌. 근데 이번 시즌은 변할 때 상방이야. 왜 회색이 맨날 보시죠. 예. 회색 지대가 뭐냐면 이 뉴트럴 구간인데요. 아무튼 그 상방 구간 이상한 패턴 여기서도 패턴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회색 지대로 이게 여기서 스트롱 롱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상방해야 되거든. 아니 하방해야 되거든. 회색 지대 들어갈 때. 근데 항상 상방으로 가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좀 특이하다는 점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시즌을 갖다가 그냥 단순한 패턴 매칭 예전의 시즌을 그대로 반복하기 진짜 오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그냥 간단한 얘기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측하지 말라. 이번 시즌은 만만한 시즌이 아닙니다. 자, 그 와중에 이더리움 그래도 어쨌든 여전히 이더리움 낮은 가격임에도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레이더를 최소 3주치는 보고라고 말씀드리게 제가 이거 내내 한 달 내내 보여드렸어요. 두 달 내내인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거죠. 평단가입니다. 평단가. 익스체인지 전체 평단가를 쫙 평균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가격이 이 평단가보다 당연히 위에 있어야 수익 구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역사상 두 번째로 수익 구간을 깨면서까지 세력들이 수익 구간을 깨면서까지 개털었습니다. 이렇게 깨는 거는 정말 자기들 어떻게 고열을 짜는 거거든. 자기들. 만약에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 딱 두 번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너무 심각하다. 계속 제가 이것도 한 달 내내 떠들었어요. 너무 이 평단가 밑으로 이쪽 하방 스트라이크를 너무 세게 친다. 이거는 뭔가 당연히 항상 무조건 이 평단가 이 선에 붙어야 되는 게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세력들이 망한 거잖아. 세력들이 망한 애들입니까, 걔네들이? 예. 자, 너무 그래서 마그네틱 좀 끌려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너무 심하다. 이때도 말씀드리고, 확대를 해보면, 요때도 말씀드렸고, 요때도 말씀드렸고, 요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야, 이거 너무 센데? 이렇게, 이 선이 있으면 너무, 이때도 말씀드렸고, 이때도 말씀드렸고, 이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야, 너무 심한데? 그리고 이런 역사상 이렇게 깊은 건 없었는데, 이번에 2019년에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없었어. 이건 비트코인은 실적이 되게 좋은 코인이라서, 원래는. 여러분들은 무시하지만, 이게 이렇게 됐다고 무시하는 거잖아, 지금. 전체 실적은 엄청 좋은, 성공한, 석세스한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가지고 엄청 개무시했죠, 저니까. 여기가 무시 구간. 자, 딱 여기랑, 그 다음에, 특히, 그 다음에 여기가 개무시 구간입니다. 이더리움 개무시. 이더리움 끝났다, 이런. 솔라나가 이제 잡는다. 이게 딱 요 구간이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의 개무시 구간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거스를 수 없다니까. 바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또 모르죠. 니는 가봐야 알겠지만 이 자체가 너무나 유니크한 상황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누적 어드레스는 엄청 진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여튼 모든 스테이터스가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샤크들의 TVL도 엄청 높은 상태고, 홀더, TVL은 아니고 요거는 밸런스, 홀딩 밸런스인데, 홀딩 잔액인데, 샤크급들, 그러니까 요 정도, 한 10K에서 100K 샤크, 고래 말고, 새우 말고 샤크급들은, 주로 이제 개미들만 이렇게 빠진 거지, 밸런스가. 원래 이제 완전 큰 고래들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샤크들이 어떻게 보면 상병이잖아. 군대로 치면 상병들이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거기다가 이 누적 계좌 개수도 이렇게 늘어나고 밸런스의 개수도 늘어나고, 물론 이제 서플라이가 증가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네트워크 상태는 붐비는 상태입니다. 붐비는 상태. 붐비고 샤크들에 의해서 붐비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혼자 평단가를 너무 강하게 깨고 내려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 대비 너무 역사상 또 두 번째, 맨날 말만 하면 제가 역사상이라는 게 진짜 그래서 그래요. 역사상 두 번째에 너무나 저점, 너무나 과매도, BTC 대비 너무나 약한, BTC 대비 너무 약해.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구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서플라이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랬었다. 이런 것도 어제 크립토 유튜브 레이더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GM25 회원님한테 그 다음 특히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이더리움 관련해서는요 CP3 회원님께 공유 드렸고,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는요 GM25 지금 현재 마켓상 뭔가 그 다음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을 좀 설명을 깊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25 회원님들 바로 넘어오시기, 시크릿 크립토 레이더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